네, 한 주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장 잠깐만 볼까요? 지난주는 뭐 글로벌 증시 지난주 시장을 보는 이유는 지난주를 체크해 봐야 또 많이 오른 나라, 또 많이 오른 섹터, 또 많이 빠진 종목, 또 많이 뭐 빠진 나라 증시들 살펴봐야 이번 주에 또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지난주에 급등했던 종목은 이번 주에 약하다든지 아니면 지난주에 약했던 섹터는 이번 주에 강하다든지 그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지난주를 조금 살펴보고 이번 주를 보는 거죠. 자, 지난주에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큰 변수였는데 미국 시장은 고르게 괜찮았습니다. 1,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는 1%대 상승을 했었고 특이한 점은 뭐 일본이나 중국이 약세를 보이고 유럽, 대만은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 증시는 거래소가 3% 오른 반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1%예요.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침체기를 걷다가 거래소는 조금 반등이 나오고 코스닥은 계속 밀려나는 이런 상반된 모습을 지난주에 보였다. 코스피가 3% 올랐다가 지난주에 올랐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죠. 체감지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코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을 또 우리 증시는 더 특이한 흐름, 코스닥은 침체 일로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거죠. 네,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컸던 것이고 나머지들은 뭐 전쟁과 평화가 공존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컸었고 실적은 글쎄요 컨센은 다 뛰어넘었는데 평가는 조금씩 엇갈리기도 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런 엇갈린 평가 속에서 한 주간 이렇게 변동성만 키웠지 크게 방향을 내지는 못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지난주에 휴전 얘기도 있었고 확전 가능성도 오갔던 어떤 글로벌 또 변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 금리와 관련해서는 12월 FOMC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반반, 동결 반, 25bp 이나 반. 자, 경기 모멘텀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자가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은 금리 인하가 조금 하기가 힘든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금리 인하 모멘텀이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지금 계속 강세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원하는 약세로 가고 있죠.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말씀드리겠고, 한 주간 S&P 500을 놓고 보면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테슬라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빅테크가 다 재미없었죠. 규제 얘기도 있고. 그래서 빅테크주, 테슬라 뺀 빅테크주가 모두 부진했는데, 대부분 부진했는데, 나머지 그 외의 섹터 종목들이 또 고르게 순환매로 올라왔다. 이런 특징이 되겠고, 금요일 장만 딱 놓고 보면 테슬라가 3.8% 올랐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 빠진 자, 그런 특징이 있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나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엔비디아가 PER 32배 정도, 테슬라가 105배 정도가 됩니다. 자, 이 회사들이 비싼지 안 비싼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야. 미국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이 20배 중반에서 30배 정도. 테슬라만 100배가 넘어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흐름은 최근에 계속 지난주 주춤했지만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AMD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TSMC라든지 최근에 계속 좀 부진한 흐름을 조금 이어가고 있다. 엔비디아만 괜찮은 것 같다. 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전기차에서는 테슬라만 계속 괜찮죠. 금요일도 테슬라는 3.8% 올랐고 나머지 전기차들은 빌빌대는 재미없는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련주들 잠깐 보시면은 트럼프 미디어는 급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급락, 최근에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다 해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간 상태를 보여주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이죠. 금요일 3% 올랐지만은 목요일 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정도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건 그 비트코인을 33만 개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폭락이 나왔는데, 목요일 급락이 나왔는데, 폭락이 나왔는데 금요일은 6% 올라가면서 다시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모습. 어쨌든
트럼프 관련 느낌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좀 주춤되고 있다. SMR 소형 원전 관련해서는 9%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클로 같은 경우는 조금 약보합 정도로 쉬어가는 흐름, 자 그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엔터 섹터가 되겠는데, 디즈니나 넷플릭스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라이브 네이션 엔터 공연 관련주도 금요일도 1% 올랐지만은 꼬박꼬박 올라가고 있더라는 특징이 있고, 자 월마트 같은 경우도 금요일 2.3%가 오른 특징이 있는데, 타깃과 월마트라는 기업을 놓고 보면 둘 다 소매 판매긴 하지만은 타깃은 약간 고소득자, 월마트는 조금 그에 비해서는 좀 저소득자,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타깃 고객이 월마트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고소득자의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런 우려도 약간 있다. 어쨌든 그 수혜로 월마트 같은 경우가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주도 금요일 1% 올라가면서 최근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GM이 또 금요일은 5% 급등을 했죠. 그냥 미국 자동차 회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어떤 평가를 놓고 보면 글로벌 기업 중에서 살아남을 5 자동차 메이커 누가 있느냐? GM, 일본의 도요타, 테슬라, 중국의 비아드, 그리고 현대차, 이 정도를 꼽고 있죠. 자,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최근에 또 계속 긍정적인 흐름인데, 세일즈포스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요일 1.8%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 시장은 누가 잘났나를 겨루는 것 같고, 우리 지난주 코스닥이라든지 바이오 종목의 급락을 놓고 보면 누가 못났나를 겨루는, 자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상반된 증시 흐름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요 변수가 되겠는데, 한 주간 일정을 잠깐 볼까요? 이번 주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휴장입니다. 물론 목요일은 추수감사절 휴장이 되겠고, 금요일은 완전 휴장이 아니고 반장, 오후 3시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조기 폐장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 올라간 걸 보면 감사할 것도 많고 또 쇼핑도 많이 해야 되겠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자 미국 이번 주 목금 휴장 반장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화요일에 나토 우크라이나에 회동이 있다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수요일은 미국 10월 PC 물가지수, 또 A급 지표 아니겠습니까? 자, 요 정도가 중요하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렇게 휴장 반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표는 수요일 전에 모두 대부분 다 나온다. 자, 그렇게 이번 주 일정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11월 투자 전략은 집중 투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포트폴리오 늘려봐야 소용이 없죠. 장이 안 가니까. 가는 섹터만 간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주 관련해서 주요 변수, 트럼프 변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인선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인선의 코드는 충성, 중국 때리기, 관세, 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주말 또 나온 얘기는 또 북한과 관련된 어떤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좀 그쪽 인사가 좀 올라오지 않나.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또 담당자로 올라온 분이 아무래도 일기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도 뭔가 북한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인선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봐야 되겠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남북 경협주가 움직이진 않겠지. 코미디긴 한데, 자, 어떤 그런 인사가 또 있었다는 거. 자, 트럼프의 색깔 키워드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트럼프가 밀고 있는 거, 관세, 화석연료, 가상자산, 정부 효율 해서 정부 효율 차원에서 보조금 축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싫어하는 것, 중국, 친환경, 이민, ESG 끝났죠? ESG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쪽은 아니다. 요 키워드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이번 주 주요 변수 항상 그렇지만은 전쟁 변수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쟁 관련해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방산, 전쟁, 재건주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전체 시장을 또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고지전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앞둔, 물론 휴전이 하루 이틀 앞둔 게 아니고 2달, 3달일 수 있겠지만은 어딘가 끝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그 앞두고 강력한 지금은
오히려 전쟁은 좀 단기로 볼 때는 확산되는 게 아닌가. 휴전 전에 한 땅이라도 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느낌이 강하다. 지금 이스라엘과 히즈볼라가 뭐 계속 휴전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급물살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이렇게 싸움은 격화되고 있다. 계속 격화됩니다. 이란 관련해 가지고 뭐 우라늄 또 무기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뭔가 끝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단기로 볼 때는 더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더 심한, 현재 국경 동부 지역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거의 많이 먹었는데, 아래쪽 그림 보시면 많이 먹었죠. 자, 이 부분을 사수하고 더 먹으려고 내려오고 있고, 뺏긴 건 사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지금은 혹시 이제 뭐 트럼프 당선자가 들어오는 1월 20일이면 진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한 땅이라도 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네. 젤렌스키도 뭐 휴전 얘기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지금 뺏긴 땅을 주더라도 52% 정도는 휴전하자. 힘들다. 그만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로 볼 때는 러시아는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군 어떻습니까? 최전선 투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라든지 기존의 쿠르스크 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정리를 해드리죠. 전쟁 관련해서는 트럼프 취임식이 1월 20일인데 방산전쟁주 같은 경우는 그 상황, 1월 20일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조금씩 약화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건주는 반대로 1월 20일 다가올수록 강해져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건 상식적인 흐름이고, 지금은 그 고지전, 말 그대로 이제 휴전을 얼마 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앞두고 전쟁은 오히려 더 격화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볼 때는 방산주와 재건주가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다. 매매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하루 단위로 바뀌니까. 자, 이번 주 주요 변수 네 번째, 우리 국내에 중요한 밸류업입니다. 자, 여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안펀드, 증시 안정펀드는 언제든 투입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상법 개정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그렇죠. 자, 반면에 우리 야당 대표께서는 상법 개정 토론하자. 이런 상태예요, 지금. 팩트만 좀 보여드리고. 지금 우리 시장의 밸류업이 얼마나 좀 허망한 걸 보여주는 것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결국 승인을 했죠. 그리고 고려 아연 같은 경우도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반 주주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스페타시스 지난번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어이없는 사건. 삼성전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발표를 했었지만 결국은 그 대주주의 담보 부족, 자,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그 타이밍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추가적으로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또 사고를 터뜨렸죠. 효성그룹에서 효성화학이 어렵다 보니까 특수가스 사업 부분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받아주는 쪽이 없으니까 결국은 내부에서 그룹 내 기업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죠. 물론 효성 TNC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 자, 그것 때문에 폭락을 해버리죠. 여기에 무슨 밸류업이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주요 변수 중에서 불안한 수급. 자, 외국인 매도는 올해 7월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면을 좀 이어가고 있고, 고객예탁금은 여전히 40조, 50조를 현재 매도로 지지부진하고 있고, 거기다가 신용융자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죠. 1년 사이에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보시면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거죠.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빚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얼핏 보기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우리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장이 좋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만큼 시장의 모멘텀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고객예탁금은 50조 전후에서 놀고 있고, 신용거래융자는 20조가 넘어가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16조밖에 안 된다는 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수가 2500 아래로 왔다 갔다 내려오면서 연기금 쪽에서는 지금 11월에만
거의 1조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연기금이 뭘 매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11월에 투자는 집중 투자를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그럼 집중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변수들 속에서 메인 섹터 3개 중에서 과연 우리가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가? 반도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자사주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고 ASMR, 그다음에 ASML과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주들은 망입니다. 거기다 트럼프 2기 집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대단히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는데 주말에 또 이런 얘기,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 승인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가 또 월요일 우리 삼성전자나 반도체에 어떤 또 가능성을 보여줄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는 반면에 주요 자리 돌파냐 이탈이냐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로서 기준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은 돌격해야 될 부분이고 이쪽은 안정 영역이고 그 아랫단은 불안 영역이고 아래쪽으로 올 8월 저점을 하회하게 되면 도망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국면은 이렇습니다.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는 최소한 홀딩이 가능한 그래도 안정권에 있다는 점. 다만 조금 문제인 것은 LG 엔솔만 특히 강한 게 아닌가. 다른 쪽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야 되고, 자, 바이오 쪽은 제가 뭐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유한양행과 삼바 이 기준점이 대장주가 버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금리 인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유한양행이 2주 전에 그 전부터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죠. 거기다 삼바도 2주 전에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결국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는 모두 지금은 맛이 가는 상태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어디에 봐야 될 것인가?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도 지금은 약화됐지 않습니까? 메인 섹터 트럼프 트레이드도 약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체크 포인트 역시 모멘텀 소진 시에 어디를 봐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인데, 자, 이번 주 관심 섹터 테마입니다. 근데 이건 이번 주 관심일 수도 있고, 한 내년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연말이면 내년 시장을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고민해 볼 만한 섹터가 어딘가? 자,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글쎄요, 이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HBM 승인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와 반도체 섹터가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특히나 외국인 수급 때문에 제가 주가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국인 수급이 7월까지 이어지다가, 원래 7월까지 이어지다가 계속 매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건, 이제는 거의 8, 9분 능선을 넘어선 게 아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기관, 특히 연기금이 최근에 사모으고 있다는 점. 퍼밸류가 10배면 삼성전자의 밸류로 봤을 때는 과한 측면도 별로 없다. 아주 싸진 않지만은 그리 비싸지도 않다. 자,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은 반도체 쪽에 어떤 반등 가능성은 좀 있다는 거. 삼성전자가 뭐 반등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만은 일단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일단 반등이 나오면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주말에 2024 마마 어워즈가 있었습니다. K-팝 어워즈 시상식 중에 가장 큰 쪽이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미국과 일본에서 행사가 있었고 특히 일본 쪽의 티켓 9만 성이 전석 솔드아웃.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븐틴과 에스파, BTS 지민이 대상을 받았다는 것, 로즈와 브루노마스의 공연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G드래곤, 빅뱅의 컴백 느낌이 좀 있었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겁니다. 마마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엿봤던 건 뭐냐면 드디어 이제 슈퍼스타의 컴백이 다가왔다. 빅뱅이라든지 BTS, 블랙핑크. 그리고 K-팝이 아직도 롱런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SM의 에스파나 라이즈를 통해서 세대 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 현지화 아이돌이 계속 출시가 아니고 론칭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향후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엔터주의 퍼밸류는 20배에서 30배를 받을 것 같은데 1, 2, 3번 정도가 잘 진행이 되면 20배 중반 이상은 넘어간다 보시면 되고, 만약에 4번 해외 현지화 아이돌의 어떤 뭔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퍼밸류가 30배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도 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JYP 엔터가 현재 특이점에 좀 와 있고요. SM 역시도 특이점이 와 있다. 엔터 4개사는 모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자, 거기다가 주말에 한중 문화관광 장관 회담이 있었다. 양국이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그래서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관련된 어떤 섹터 테마주들이 또 약간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또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스페이스X죠. 미국의 연방 항공청이 스타쉽 발사 횟수를 연간 25회로 늘릴 수 있다. 자, 이런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사업 영역을 놓고 보면 우주항공이 얼마나 중요한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주들 지난번 약간 또 그 6차 스타쉽 발사의 어떤 제로노실로 급락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내년을 생각한다면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재건 사업과 관련된 섹터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또 우리가 또 화려해질 수 있는 섹터가 되겠는데, 다만 한 가지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지난 11월 13일에 EU 우크라이나 투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유럽 현지 기업 대상으로 내년 3월 1일까지 제안서 제출해라 기업들. 그래서 EU가 제안서 검토 후에 선정하겠다. 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많은 사업 파트, 재건 파트에 대한 어떤 선정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국이라든지 미국, 유럽, EU, 독일 기업들, 이 나라들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원조 금액이 조 단위입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강 러프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금액, 영국도 뭐 7조 원이라고 그러고, 캐나다 4조 원, 폴란드 4조 원 등등, 얘기 정확한 건 아닌데 러프하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규모라는 거. 왜냐하면 나토 국가들은 모두 자기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 단위의 어떤 지출,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 1,300억 원, 일본 비나토입니다. 일본 8천억, 호주 4,500억,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중에 재건 사업이 펼쳐지면 나토 국가들이 많이 가져가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뭐 대형 기업들, 이런 관련 기업들의 어떤 수주가 아니면 어떤 수혜가 클 거라 보기보다도 테마주로서 충실히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아마 내년에 가장 또 화려한 테마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 섹터 재미없어요, 또 어디 재미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4가지의 핵심 어떤 테마, 섹터를 좀 보여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이번 주도 시장보다는 틈새 섹터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나요? 어쨌든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